보령시 주민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두물 거버넌스 토크쇼 진행을 맡은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현진 주임입니다. 함께 진행할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의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네, 보령 농촌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두 팔 걷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보령시 남부생활권 추진위원장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의 토크쇼 주제는 지난 3월에 진행하였던 열두물 거버넌스 현장 포럼 내용 공유인데요. 갑자기 찜질방으로 모이라 하셔서 깜짝 놀라시지는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네, 혹시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천면 소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오천면에 위치한 충청수영 오감센터인데요. 2020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완료지구입니다. 현재 보령에는 오천과 청라 두 곳이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 중이신 여러분께도 새로운 견학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에 열두물 거버넌스 현장 포럼이 진행이 되었었죠. 네, 이 자리에 계신 추진위원장님들을 포함하여 주민 주도하에 읍면의 자원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보령시 주민분들의 열정이 그야말로 활활 불타는 시간이었는데요. 성주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자원을 찾아내셨나요? 성주산 계곡을 통해서 있는 그 관광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주산을 중심으로 한 성주 화장골 계곡, 또 심원 계곡, 먹방 계곡이 있고 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주 사진, 옛날에 그 70년대에 활성화되어 있던 우리 석탄을 홍보하기 위한 석탄 박물관과 대화예술공원이라는 큰 멋진 그 돌고각 정원이 있습니다. 관광 자원이 많이 풍부한 우리 성주면입니다. 물 하면은 웅천과 남포도 빠지실 수 없는데요. 웅천읍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혹시 어떤 자원이 얘기가 나오셨나요? 웅천읍 자원이라 하면은 1928년 서해안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무창포 해수욕장과 웅천읍 독산항에 있는 후항사고가 한 길이 한 3.2km 정도 돼요. 지금 문화재로 보호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남포 오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남포면에서도 어떤 자원이 나오셨는지. 남포면은 보령에서 제일 넓은 들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이 보령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남포에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삼광미 같은 게 유명하고, 또 남포에는 사연포도단지가 있어서 또 좋고, 또 저쪽 바다 쪽으로 가면은 상하원이 있는 죽도가 있습니다. 상하원은 아주 올라가 산 바퀴 돌으면은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릴 정도로 그런 좋은 뭐가 있고, 또 남포의 저쪽 여기는 조선 숙종 때부터 세워진 향교가 유명합니다. 거기 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남포현이 있던 곳인데 거기가 아주 개발했으면 관광지로도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남포입니다. 네, 관광지 하니까 또 남포의 용도해수욕장도 한번 떠오르는 그런 곳이네요. 또 이번에는 한번 주산도 한번 들어볼까요? 주산은 보령시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2,300명의 마을인데, 주산은 특히 3.1운동 만세 진원지예요. 보령시에서 면상호수 광장에서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로는 보령댐 밑에 물빛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관광자원은 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고, 주산은 또 특산물로서는 또 이제 그 호랑이양만콩하고 딸기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 소득 사업을 이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산은 학교가 작년에 100주년이었어요. 초등학교가. 그리고 특히 산도라고 고인돌 유적지가 좀 있고, 주산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댐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면이 한 군데 더 있죠. 보령시 미산면인데요. 미산면의 자원 자랑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미산면은 그 자원이 나오면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농지 기반이 그 스물지역으로 다 편입돼 가지고 이제 그 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랑이 나오면 농산물로서 친어묵하고 그 양송이 일부 표고가 주 작목으로서 식재 이상으로 그냥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뚝 솟은 산이 참 멋진데요. 이 산은 산봉우리 정상이 양뿔 모양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양각산이라 불립니다.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뽐내며 사계절 내내 보령댐에 운치를 더하는 양각산. 양각산에서 내려다보는 보령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빼놓을 수 없죠. 고향 땅이 물에 잠겨 타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몰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곳 보령댐 애향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박물관 직위는 수몰된 마을의 실제 주민인데요. 직접 설명을 들으니 주민들의 생활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 5군데의 자원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을에서의 어려운 점들 또한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 앞을 수리한다는 문제점이 아닌 모두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협력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맞아요.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분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알기 쉽지 않은 문제들 역시 찾아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인구는 지자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 그 세대가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인구 감소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인구 감소와 일자리 문제는 보령시 읍면뿐만이 아니라 보령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어서 그러면 성주 면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내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노인 문제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건가?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토론하면서 가장 최종적 결론적으로 나온 경우는 저희 지금 2022년 우리가 4월 현재 우리 성주면 인구가 약 2,2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1년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주는데 저 노인 양반이 돌아가시는 만큼 숫자가 줄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하는 뭐 시스템 문제라든가 어떤 건강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 성주면에서는 가장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성주면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꼽으신 것 같아요. 네. 주산면에서는 어떤 문제를 큰 문제라고 꼽고 계실까요? 주산면은 노인 고령화가 보령시에 최고 많습니다. 지금 한 평균적으로 한 70%가 노인들인데 주산면이 특히 그래요. 고령화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고요. 주산은 청소년에 대한 시설 공간 같은 게 없어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목고까지 다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 동아리가 6개 동아리가 있는데 활동하고 싶어도 차량이 없어요. 교통이 불편해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포럼을 다니면서 교통 문제는 5개의 읍면 모두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산면. 미산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미산면은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이제 한 3명 정도 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 바뀌면 학교 같은 경우가 유지가 좀 어려운 그런 특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시범학교인데 폐교 위기에 직면에 처해 있고 이 보령시 전역에서도 제일 그 오지가 미산입니다.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위 제한을 받아요. 행정적으로. 또 댐 주변에 거의 보면 미산면이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그 농림지역이 많아가지고 그 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인구가 한 120명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령시 읍면 마을의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그리고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절대농지라던가 여러 군데 묶여 있어서 행위 제한을 받는 땅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포면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셨나요? 남포는 인구가 시 빼놓고 웅천, 주교 다음에 남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지로 나오는 차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교통상의 애로사항이 있고 시내 거점지가 같이 뭉쳐있지 않다는 흔치 않은 동네입니다. 거점지 부근에 다 꼽아봐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가옥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포럼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인구와 교통 외에도 마을에 약국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혹시 약국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마을은 또 따로 없으실까요? 창동리 쪽에 있는 보건소가 몇 년 뒤면 또 옮겨간다는데 약국, 약방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게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을의 의제가 발굴이 되었으면 해결 방안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점을 그저 방치를 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보령시 남부 읍면 마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저출산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에 관해서 주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의제가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제였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원이 없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령화 노인분들이 저녁에 의급할 때 갈 수가 없잖아요. 인류도 늦고 뭉쳐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에 이장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노인들한테 내 전화번호 써가지고 집에다 크게 써붙여주면 의급할 때 제가 가서 모시고 병도 할 수 있고 어디 뭐 등이 떨어졌으면 등도 달아줄 수도 있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해봤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활력 사업으로 명칭을 홍관단이라는 그 신활력 사업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보령시에다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산위원장님께서 솔선수범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마을 119라는 의제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의제였는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미산에는 각 불악의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해관에다가 비상용품을 뭐 소지한 다음에 그 이장을 통해서 그 노인들한테 그냥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산이나 미산과 같은 마을들은 보령시의 최남단에 위치한 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과의 접근성이 낮아서 자율자급적인 구제책을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웅천, 성주, 남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동지역에 더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동지역과 가까운 지역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성주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문제라는 부분은 어디는 똑같지만 근데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장 큰 힘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한 80 중반에 넘어가시니까 밥 오는 걸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뭐 화장실 가는 문제든지 병원 가는 문제는 안 되면 119든 불러서 갈 수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어떤 해결점을 우리가 성주면 이제 좀 길게 면이 길게 되는데 한 3개나 4개인데 거점으로 해서 거점에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곳 하루에 한 끼 정도 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우선 잘 먹어야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보자 하는 것이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공동급식소로 아주 좋은 해결 방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남포에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남포에도 시장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장이 없어져가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남포에도 주말이나 아니면 한 달에 3번 정도라도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또 동지역 사람들이 신선한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홍보가 되면 괜찮겠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것도 활성화되면 아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찜질방에 불을 꺼놨는데 위원장님들이 열기 때문에 너무 후끈후끈해서 너무 덥습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들께서 해주신 말씀과 지금까지 열두음을 현장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잘 정리해서 열두음을 거버넌스 토크쇼 2편 행정특집에서 자세히 한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령시와 보령 읍면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열두음을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웅천읍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교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시민의 삶이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보령시는 그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미산면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웅천구 회장님도 좋으신 말씀 해주시는데 지금 시급한 과제가 보령의 저출산 문제로 인구 유입이 우선 급선무로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책도 여기에 뭐 공장, 회사, 공장이라든가 생활의 삶에 직업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인구 유입 문제는 쉽지 않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성주면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령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정주 여건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어떤 정책을 갈 때 꾸준하게 일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또 면은 면대로 또 동은 동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특색이 있는 부분을 특색 있게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흥미를 느끼고 또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 행정 좀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다면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재미난 동네 행복한 보령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상면에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그 주산면은 지금 세계적인 축제가 머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머드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성주산 휴양림, 뭐 웅천, 무창포 해수욕장, 보령댐까지 해서 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은 자동으로 인구도 유입이 됩니다. 주민들 소득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령댐을 관광지로 제대로 만들자. 저희들 그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남포면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제목이 12우물 그랬는데 저는 그 타이틀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는 것은 샘물이라고 했고 손으로 인공적으로 파는 것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도 시골에서 12자 정도 우물을 파면은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을 깊게 파서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발전하는 보령 농촌마을, 소통하고 협력하는 보령 주민을 위해 12우물 토크쇼에 나와주신 남부생활권 추진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12우물 토크쇼 제2편 행정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